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제 1부 때 새로 선보인 김동현의 법 이 코너 좀 짧았지만 어땠어요? 유빈 씨는? 저는 제가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뭐. 들으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딱 필요한 내용만 전달받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장황하게 너무 또 해버리면 또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맞아요. 딱 세 가지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셔가지고 세 가지가 뭐였죠? 당사자, 내용, 날인. 역시 IQ 90은 달라요. 칭찬인가요? 예. 근데 우리가 종종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계약서 쓸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럼 많이 있죠. 그럴 때 네. 당사자, 내용, 네. 날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할 때는 계약서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나오니까 많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뭐 B급 인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약서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자계약서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 전자계약으로 다. 유빈 씨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이긴. 업체 계약할 때? 네,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김동현 법무사님. 법무사님께서 하셨듯이 이런 뭐 물건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제일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작성도 하고 쓰고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배송을 하기 때문에 늘 계약 일을 그렇죠.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2부는요. 저희 패션쇼 고정 코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우리 태근 형님이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초대 손님 패션 파워 블로그 패션왕을 모셔서 네, 짝퉁 인터뷰 시간이죠. 네, 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개할까요? 네. 네, 이번 주 초대 손님 패션 파워 블로그 패션왕 박주민 씨를 모셨습니다. 패션왕은 패션과 관련된 글을 물론 정보 공유, 패션 아이템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데 직접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패션왕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패션쇼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 패션 업계에서는 유명한데 본인 소개를 우리 태근 형님이 이래봬도 저 변리사입니다. 예, 변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잘 유려하게 해주진 못하셔서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패션 블로그를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메인 채널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홈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인플루언서를 모아놓는 하나의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쪽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패션 쪽에서도 저는 뭐 비주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스타일링 말씀이세요?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고 주로 하는 거는 국내 패션 행사 리뷰. 그러니까 패션 행사도 주로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서울 패션 위크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디자이너 패션 아이템을 제가 많이 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 알려진 브랜드들 아이템 같은 걸 리뷰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 이제 제가 주로 쇼핑했을 때 뭐 쇼핑 팁이다. 뭐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런 거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패션 이 분야에서도 뭐 행사 그리고 패션 쇼, 브랜드 뭐 리뷰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주로는 보통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행사도 기업 행사나 아니면은 큰 브랜드 위주로 하는데 저는 좀 디자이너 브랜드나 인디 브랜드 그런 쪽 하고 또 제가 좀 약간 리얼하게 리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구매한 후기를 막 안 좋으면 안 좋다. 예. 이건 좀 아니다. 사지 마라. 그 정도 수위로 합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 합니까? 더 심하게 할 경우에는 뭐 CS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지적을 하죠. 이게 뭐 기업 브랜드들 같은 거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뭐 저는 그래서 영수증도 가끔 이제 인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이즈를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빅 사이즈를 사시는 분들이 예. 사이즈도 다 공개해줘요. 제 몸무게나 키 이런 것도. 어. 그래서 매장에서도 매니저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해요. 항의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가끔 이제 리뷰 제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비판적인 리뷰 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본격적으로 이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가장 그 주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블로그인 네. 거죠? 네. 거기 뭐 구독자 수? 요즘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블로그에서는 이웃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웃수가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방문자가 1,500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누적 방문자가 한 106만 명 정도 돼요. 106만 명? 예, 누적 방문자가. 오래전부터 하셨네. 공지 상황입니다. 신개념 미디어 커머스 샵 패션쇼에 새로운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손 세정제가 입점했습니다. 이번에 입점한 핸드 클리너는 에탄올이 72%나 함유되어 99.9% 세정이 가능하며 순하고 부드럽답니다. 또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력이 높고요. 여기에 라임 향까지 더해져 자연의 향기를 전합니다. 최근 북미 시장의 K-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팁시가 입점했습니다. 팁시의 립 크레용을 비롯해 립스틱, 라이너,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이레이저, 립스틱, 립 오일, 팝 파운데이션, 립 마커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이 있습니다. 팁시 제품은 가격도 합리적인데 대부분 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노그라피입니다. 아이코노그라피는 디자이너 문경래의 커머셜한 스트리트 브랜드로 900g 중량의 밀도가 매우 높은 탄탄한 원단으로 개발됐고 후 가공으로 원단의 틀어짐을 방지했습니다. 제품은 맨투맨과 후디 등으로 출시됐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원래는 한 10년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학과 출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역사 콘텐츠를 만들다가 같이 해보자 해서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네, 근데 원래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고 그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패션 분야에서 파워 지식인을 2010년도에 한번 했었어가지고 오늘 그 상패를 못 가져왔어요. 갖고 왔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한번 이쪽으로도 해볼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학과 출신이니까 복식사 쪽으로 시작을 했죠. 뭐 샤넬이라는 브랜드 뭐 역사가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류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쪽지가 와요. 복식사 강의를 듣는데 과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혹시 제가 써도 되냐?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어요. 네. 줬는데 해피캠프에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제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짜집기를 한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불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다른 블로거들 안 하는 거 쟤는 왜 하냐. 그런 식으로 같은 블로거들이 막 그 유명한 파워 블로거들이 막 서류 신청하면서 댓글로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라고 패션학과세요. 답해? 근데 저는 그냥 취미로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패션위크를 2017 SS 때 처음 갔어요. 2016년 10월 달에. 그래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국내에 되게 많은데 정작 소비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패션위크는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가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럼 이런 쪽의 콘텐츠를 좀 더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예 전업으로 패션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6년도에 그 패션위크를 가게 된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패션 블로거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패션위크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되게 재밌었던 거는 DDP를 몇 번 지나갈 때마다 그 3월, 10월에 되게 지나갈 때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막상 이 브랜드를 어디서 옷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브랜드 어디서 구매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화면이 있잖아요. 그 DDP에 그 화면 보다 옷은 이쁘다.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얼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정작 나는 이걸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리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는 블로거들이 저를 뭐 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 왔어. 나 여기 왔어. 나 왔어. 이것만 하지 정작 이 쇼가 어땠고 뭐 이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쇼 리뷰가 없다라는 거죠. 아 본인이 왔다는 네. 것만 이제 나는 프런트로에 밝히고. 앉았고 나는 뭐 프런트로에서 이거 사진을 찍고 올리고 나 얘랑 친해. 이것만 강조하지 리뷰를 쓰는 친구가 지금 되게 유명한 친구 중에 첼미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핑크 머리하고 첼미. 다니는. 철미?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이제 그런 좀 몇몇 친구들만 글을 썼고 나머지 인플루언서 분들 상당수가 왔다고만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협찬하는 기업들 글을 써주지 정작 디자이너 쇼에 와서 디자이너 리뷰를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오. 그런 걸 보고 음. 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써요. 리뷰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초창기 이런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았어요. 블로거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는 형태의 서울 패션위크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만 해도.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기자들 씁니까? 중심 빼고는. 지금은 그래도 좀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 같은 플랫폼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예.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좀 교류를 할 줄 알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음. 아무나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이너들도 좀 접근성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좀 많이 그리고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이제는 이 파이가 좀 많이 커졌죠. 패션위크를 참여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면서 예. 소수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유튜버들도 최근에는 와가지고 백스테이지 가서 자기네들이 다 찍고 디자이너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 전에 우리 패션왕이 먼저 가서 그 소개를 했다는 게 그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패션위크 지금은 와서 해봐야 뭐예요? 지금 다 개방이 됐는데 아니, 근데- 개방되기 전에 지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 뭐 한 명이 잘 소개하는 것보다 어설퍼 좀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어설픈데 하더라도 대중들한테 봤을 때는 뭐 이 친구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는 게 디자이너들한테는 홍보 효과는 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독자들도 자세하고 그 딥하게 하는 소개가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컨텐츠들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한 건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 패션 업계에서 우리 패션왕의 인지도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직접 좀 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전에 실감을 못했고. 전에는 그냥 제가 취미생활 하듯이 나 그냥 옷 산 거 리뷰하고 뭐 어디 갔다 온 거 리뷰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그 2018년도부터 좀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제 사비로 했죠. 예. 제 사비로 그냥 제 돈 써가면서 다니고 뭐 그 전에는 그럼 협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협찬을 잘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협찬이라는 게 많이 들어는 오는데 협찬을 받는 순간 글이 달라져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뭐 여기 모던웨이블 같이 친한 브랜드고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내가 솔직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브랜드들을 뭐 제가 그냥 해줄 수 있죠. 그냥 그래 한번 같이 홍보 콘텐츠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업체들 중에서도 제가 봐서 너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나중에 원고를 계속 올리는 거니까 제가 원고료 때문에 안 하는 줄 안 거죠. 그래서 원고료로 처음에는 옷을 시작했는데 원고료 한 10만 원? 그다음에 한 30만 원 부르는데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냥 한 번에. 왜냐면은 거기를 업체를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브랜드도 아니고 또 제가 하기에는 그 업체가 내놓는 가이드라인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너무 나를 칭찬해달라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어이구야. 다른 블로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걸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쪽지로 이렇게 메일로 보냈죠. 그리고 메일로. 죄송하지만은 저한테 돈을 30만 원 쓰셔봤자 그렇게 큰 홍보 효과 못 보실 것 같다고. 저도 글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의 홍보 효과는 안 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 근데 이게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쟤는 좀 별종이다. 라는 게 알려지고 이제 인디 브랜드 페어나 좀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 플랫폼이나 뭐 디자이너들 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죠. 뭐 너 디자이너 윈도우 콘텐츠를 주면은 네. 뭐 너 블로그 글을 주면 우리가 디자이너 윈도우에 너 걸 올려줄게. 대신에 우리랑 원래 계약을 맺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거리가 조금 생기더니 오. 이제는 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제 좀 인터뷰 제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지난주에 패션비즈 거기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4월달에 본지 촬영 인터뷰를 했었고 와. 뭐 이제 좀 그런 게 조금씩 지금 여기도 네 여기도 해야죠. 여기도 나오고 우리 패션쇼도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션쇼도 나오게 되고 예. 그러면 어유 이건 자랑을 좀 해야죠. 주변에. 점점 그런 게 좀 생기고 예. 다들 이렇게 뭐 일거리를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좀 뭐지 좀 별종으로 보였나 봐요. 왜 지돈 쓰고 다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좋은 거는 이제는 옷을 알아서 좀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간에 아까 살짝 흘려 보내셨는데 네, 저희 패션쇼 나온 거는 굉장히 그 주변에 자랑할 거리입니다. 많이 알렸어요. 예. 많이 알렸고. 이 나가고 나서도 좀 알려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이 컨택을 결정한 건 지난번에 아마 그 모던 알케미스트랑 예. 얼킨하고 그 콜라보하고 예. 까도 돼요. 루이카토지하고 그 좀 뭐지 카피 논쟁이 네, 카피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아마 블로거 중에 제일 먼저 깠어요. 터뜨렸어요. 네. 이걸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기사를 썼고 아마 이걸 보고 아마 비지도 기사를 썼을 거고 네,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제가 조금 더 먼저 쓰긴 했는데 매체 파워에서 좀 밀려서 어쨌든 이슈가 됐어요 그때 네. 한참.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블로거도 이렇게 이슈 선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한번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잘하셨고요. 아 요즘에는 그 웬만한 매체사보다 한 명의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사실 그거 느끼고 계시죠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전 한 17년도 후반기까지만 해도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영향력은 있었는데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미디어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도 그렇고 그냥 되게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이 사람들을 이용을 했지. 그리고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도 그렇고 뭐 유튜버도 그렇고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유튜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막상 이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고 이해도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대중들도.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뭐 지금 50만이 넘는 패션 유튜버들도 많이 생기고 예. 또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인플루언서 홈이라 그래가지고 블로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너네가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자리를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 네이버에서 쇼핑판에 최근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더라고요. 네. 자기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체계화가 됐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어떤 사회도 이제는 단순 인플루언서의 별종이 아니라 산업의 한 측면에서 이거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가짜와 진짜가 좀 나눠지는 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막 한참 떴을 때가 이제 시작했을 2016년, 17년 때부터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온통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막 있었는데 그러면서 덩달아서 가짜, 유령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가짜 계정들에 의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근데 꾸준히 활약하고 이름을 늘어냈고 하니까 몇 년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가짜와 진짜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 진짜에 대한 투자나 의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숫자만 보고 막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주제 선정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하냐면 디자이너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올려줘요. 디자이너들 이슈를? 디자이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업 브랜드나 뭐 유명한 브랜드들에 비해서 홍보 채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는 솔직히 웬만하면 다 올려줘요. 저는 그냥 디자이너들이 이런 거 그냥 올리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나 그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다 가급적이면 요청이 와요? 요청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룩북을 올려달라고 보낸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이번에 신상 런칭했는데 같이 기획해보자는 경우도 많고. 근데 웬만하면 거절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그리고 비용도 그냥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이 해줘요. 웬만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뭐 디자이너 윈도우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금액을 받는데 단편적으로 뭐 패션위크로 와달라 뭐 아니면 우리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같이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아는 이제 제가 같이 프리로 일하는 플랫폼에서 그냥 연결해주거나 웬만하면 제가 비용 처리 없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할 때는 한 디자이너들이 5년차, 6년차까지만 해도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다 그리고 캐파가 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캐파가 너무 작고 판매 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홍보가 너무 절실한데 인플루언서들한테 접근을 하자니 너무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액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그 합당한 금액 받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기업이나 뭐 그런 곳은 가능하겠지만 국내 현재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상황상 공장 하나 돌리는 거도 정말 힘드니까 그리고 많이 번다고 해도 기업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자기네 생산비 쓰고 뭐 임대료 쓰고 뭐 홍보비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쓰고 또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생활비도 좀 플러스 알파 좀 건져가는 수준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 시장이 이렇게 확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만 해도 2015년도인가 6년도에 선보였으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디자이너들하고는 내가 그냥 같이 상생을 하자. 패션 블로거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원래 별종이니까 그냥 우리는 별종들끼리 같이 크자. 약간 이런 개념이고. 취지가 좋네요. 그리고 이제 기업 뭐 유명한 브랜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산 것만 리뷰해요. 순수하게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거. 나이키 중심이던데 보니까. 그건 제가 나이키 신발 돈 많이 사서 중학교 때부터 나이키 신발을 많이 모으고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신발 뭐 준지 이런 거는 제가 다 구매한 것만 리뷰를 하고 뭐 발매 소식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카페를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종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로서 제가 그냥 컨텐츠 자유롭게 만드는 게 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 컨텐츠는 좀 의무감도 있죠. 어느 정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네, 좀 더 의무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쪽에 있다 보면 디자이너들이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에. 태반이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색이 되는 게 끼껏해야 무신사에 이런 브랜드 입점해 있다. 이 정도가 검색이 되는 게 다예요. 상당수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그리고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에 입점돼 있고 이런 상품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알려주는 컨셉 자료라든지 이게 뭔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그나마 굉장히 오래됐고 이렇게 블로그에도 좀 올라와 있는 정도 수준밖에 검색이 아니 안 근데 돼요. 그 갈무리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패션왕께서 디자이너 브랜드는 웬만하면 다 소개를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제 패션위크 때는 메일도 많이 오더라고요. DM이나 쇼 와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GN 같은 경우에는 GN 쇼는 웬만하면 제가 다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커를 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이야 뭐 저 아니어도 리뷰를 하실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GN보다는 아직도 서컬 쪽 브랜드를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GN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기가 막사 쇼를 했지만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 패션위크를 치면은 제 블로그가 좀 상당히 많이 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 블로그로 어떻게 제가 알려졌나 봐요. 그 시장 쪽에.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뒤에는 뭐 이 사람 이 브랜드가 저하고 색깔이 맞든 안 맞든은 뭐 그거는 관계없이 웬만하면 가는 거죠. 웬만하면 제가 그냥 가가지고 야, 품을 판다는 거기서는 게. 최대한 비판을 안 합니다. 리뷰도. 왜냐면은 왜냐면 디자이너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하게 제 리뷰를 쓰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많이 걸러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저 말고도 리뷰가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의견이 이런 거보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글 하나하나가 저밖에 없으니까 리뷰가 아니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요. 파급력이 크구나.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드 부스가 있잖아요. 패션위크에. 그럼 예. 거기 가서 그냥 디자이너하고 톡 터놓고 얘기를 해요. 톡 터놓고 얘기를 하고 리뷰에서는 웬만하면 표현을 되게 절제를 많이 해요. 비판보다는 그냥 최대한 마무리를 좋게.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세주 같은 역할이고 조금 그 이름 있는 브랜드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느낌이 좀 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승사자라기보다는 저는 좀 무서운 이미지 아닙니까? 성격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성격이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섭외하신 계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원래는 제가 머리 아픈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참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두 얼킨하고 모던 알케미스트라는 두 브랜드가 함께하는 과정에도 중간 역할을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 과정을 제가 참여했어요. 디자인을 할 때 저도 워낙 쇼핑 워낙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료가 많으니까 네. 디자이너라고 같이 디자이너 얘기를 자주 많이 해요. 이제 요즘은. 그래서 근데 그걸 할 때 제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카피 논란에 섰던 그 기업 브랜드도 제가 잘 아는 브랜드죠. 워낙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브랜드가 왜 굳이 그 시점에 그걸 내놓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조심스러웠냐면 그 브랜드 그 기업도 물론 이게 논쟁이 되긴 했지만 그 기업 나름대로 거기 입장도 제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브랜드들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진짜 했구나. 서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주변 인플루언서 다 물어봤어요. 네. 한번 거기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도 많았고 네. 비슷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정말 네가 봤을 때도 그래? 물어봤어요. 너가 봤을 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너네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냐면 누구한테도 왜냐면 괜히 잘못하다가 엄한 사람 잘못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보고 종합한 결과 근데 카피다. 얘네는 신발을 모르잖아. 신발에 들어가는 기법을 알 수가 없잖아. 얘는 그리고 그러니까 종합 토탈 브랜드면 제가 오케이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한 다음에 항상 쓰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공부했겠죠. 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루이카토지라는 브랜드에서 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오디션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참여한 어떤 특정의 업체가 요 유사한 것들을 거기 출품을 했고 그게 루이카토지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예. 요거라서 요거는 조금 루이카토지가 네네. 가죽 만드는 데라서 신발을 몰랐다고 하는데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예. 그걸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심지어 제가 그거를 돈 주고 구매했어요. 그 가방을. 모던알케미스트 얽힌 가방을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그리고 제가 그 언론에서 어떻게 이 브랜드가 3월에 처음 그 가방을 내놓았을 때 그 네. 리뷰까지 다 보고 여기저기 다 종합한 결과 이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겠고 이거를 근데 제가 엄청 세게 쓴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글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셨고 네, 그게, 사실 저희가 오늘 그 뭐 루이카토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저승사자라기보다는 네. 그냥 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인드가 뭐냐면 나는 그냥 썼을 뿐인데 아니면 같이 또 저는 해명도 쿨하게 해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는 구세주 역할인데 뭐 방송 전에 잠깐 그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모던 웨이블 우리 유빈 디자이너 굉장히 그 실력 있고 출중하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웃어요? 두 분의 인연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봐서 우리 모던 웨이블 브랜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바이벌 패션 K 때 갔었을 때 보통 그때 참가자였어요. 네. 결선부터 참가자였는데 음. 보통 그런 쇼를 할 때 디자이너들이 웬만하면 웨어러블한 옷을 정말 안 해요. 웨어러블한 옷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쇼에 그런 컨테스트에서 그냥 전형적인 컨템포러리 캐주얼 혹은 그런 류의 브랜드들이 정말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 옷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분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데를 가면은 정말 실험적이에요, 쇼가. 네. 근데 정말 당당하게 웨어러블한 옷을 하고 왔더라고요. 웨어러블 옷을 했는데 괜찮아가지고 그냥 브랜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썼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네. 댓글 달려 고맙다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빈 씨가? 네, 그러면서 이게 봤는데 실제로 뭐 백화점에서 판매율도 좋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어떻게 주변에 보여주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지금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꾸준히 브랜드들이 잘하면은 더 네. 어려우니까 어쨌든 모던 웨이블의 그냥 기본 컨셉은 올해 대체적인 여성복들이 다 그 컨셉으로 오버사이즈 핏에 그래요. 그래서 훌륭하다고요. 네. 내 말로 그렇나? 평가의 시간을. 네. 아니 뭐 단신 이슈도 물론 좋지만 우리 모던 웨이블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 기획 컨텐츠도 좀 자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좀 줘요. 자료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 그게 내가 행사를- 계속 얘기하잖아. 행사를 한다고 해도 뭐 안 줘요. 아껴두면 똥 됩니다.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 행사가 막 갑자기 있거나 하면은 행사 막 뭐라고 해야지 이게 막 사진 그리고 보고 이럴 시간이 맞아, 아니라 맞아. 지금 내가 자르고 그래서 막 이런 게더 제가 많이 드린 거는 딱 단답형으로 쓰게 자료 만들게 메일 드렸는데 네. 매일 받았는데 심지어 제 클라이언트예요. 아, 제 클라이언트도 안 줘요. 직접 작업을 하시는구나. 네, 클라이언트도 안 줘요. 예. 그거 좀 잘 조율해가지고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잘 협업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패션왕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무료로 해주고 그냥 우리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그냥 해준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디에서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윈도우를 정기적으로 저랑 디자이너 윈도우 자체가 정말 수수료 더 싸고 좋은데 디자이너들이 직접 뭐 기획 전 신청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관리, 네. 뭐 자기는 본인들이 직접 서포터즈까지 뽑고 막 그러면서 콘텐츠를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고 상품 등록이나 MD 업무도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24시간 노트북을 켜고 사는 사람이라 그 네이버가 제 주 무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뭐 디자이너 윈도우 자체의 뭐 상품 등록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가끔 맡기는 분들도 계시고 뭐 콘텐츠 같은 거는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획전을 대신 네가 좀 신청을 해달라. 이거 봤을 때 우리 기획전을 같이 기획하자 하는 경우도 있고 룩북 찍을 때 뭐 스케치 같은 걸 찍어달라. 뭐 서포터즈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같이 관리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할 때는 월 단위 정액을 끊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파워블로그 하면 예전부터 파워블로그라는 명칭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월 수익 공개할 수 있어요? 저는 200이 조금 안 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그런 뭐라 하지 이게 저는 노선을 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딥한 쪽으로 노선을 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중 쪽으로 좀 많이 콘텐츠 만들어야 되는데 네. 딥한 쪽으로 노선을 타고 고집이 세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저 고집 센 사람 저기 옆에 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박철 대표님도 제 걱정 많이 하셨을 건데 근데 이런 제의를 주신 건데 대중 브랜드를 안 하는구나. 다른 언론사도 여기에도 되나요? 네, 하셨어요. 패션 비즈의 이정미 이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정미 이사님도 맨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 내가 원고로 좀 물어다 줄게. 딴 데 좀 해라고 하는데 제 성격을 아니까 이분도 웬만한 브랜드를 못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구매하는 브랜드들이 디자이너 브랜드 아니면은 완전 제 성향의 브랜드 뭐
준지도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런데 저랑 할 리가 없고 저는 그냥 제가 쇼핑 워낙 좋아해서 그냥 돈을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고집이 센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안 해요. 이 단어네.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정두영 디자이너님 정두영? 네. 그분이 중국에 중국에 있는. 그분이 이제 그 예전에 거기 바나트 디 알바자 예. 계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몇 번 했었어요. 네. 남성 콘템포러리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하고 워낙 친하니까 그때는 좀 약간 용돈벌이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나 브랜드나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일단은 안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디자이너 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예. 솔직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진 않죠. 아니 그래도 좀 네. 챕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주 브랜드 좀 해봐요. 요즘은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키우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시크릿 아이콘이라고 이제 모델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MCN 쪽으로 넘어가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 간지 대회나 뭐 그런데 출신을 하던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새싹이니까 뭐 그 친구들한테 경험담도 얘기 들려주고 예. 좀 방향도 정해주고 그런 거 하면서 용돈벌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제 옷값 정도는 벌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많이 사시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잘 버는 분들은 되게 잘 벌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첼미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철미예요, 첼미예요. 첼미. 첼. 그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국내에서 엄청 핫한 친구고 되게 열심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아니 얼마 전까지 글로벌 JW 앤더슨이나 런던 패션위크 이런 데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네.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하고 돌아왔어요. 교환학생 돌아가고 최근에는 글로벌 패션위크에 초대받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추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량도 좋고 벌고. 또 글로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만큼 잘 버는 분들도 있고 인플루언서마다 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근데 전문성으로 버는 친구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첼미 같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 게 그 분야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주얼라이징과 어떤 지식적인 부분, 널리지적인 부분이 갖춰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아무래도 많은 기업 홍보나 콘텐츠 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 있죠. 예,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첼미는 그 이게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리뷰를 자기가 직접 입어보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실험적인 이런 컷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요. 뭐 첼민가 그 친구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워블로그 패션왕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답변이 길어가지고 다 못했어요. 왜 이렇게 답변이 긴 거예요? 할 말이 많았나 보지 평소에. 아니 지금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시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저희 그 패션쇼에 코너지기로 한번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너지. 어떻습니까? 제안 주시면은 저랑 얘기해요. 예. 아니 지금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 점들도 많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관련 콘텐츠는 좀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다른 인플루언서가 누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예, 그거 다 빼드릴 테니까 일단 끝나고 얘기를 좀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 그 짝퉁 인터뷰에 나와주신 그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이제 나와주셔서 오늘 되게 유익했는데 나와주신 소감 어떤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봤었어요. 전에 뭐 김소희 대표님도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보면서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고 알려주신 분이지만은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은 잘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 어떻게 저런 게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쏙쏙 섭외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요거는 좀 준비된 멘트 같네. 아니 이거는 예. 제가 되게 그때 느꼈어요. 대표님 나오신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때 알겠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한번 나가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했었어요. 네. 실제로 나와 보니까 또 괜찮으셨죠? 네, 오히려 되게 즉석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떡하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질문도 되게 너무 좋았고 네. 좀 일단은 입을 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다시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네, 저희 요청에 네. 흔쾌히 좀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짝퉁 인터뷰 시간에 나와주신 우리 패션왕, 삶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패션왕 모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내드릴 텐데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짝퉁 인터뷰 시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패션쇼 공식 메일은 패션쇼 kr@gmail.com이나 sports@fashow.co.kr sports@fashow.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 스토어 샵 패션쇼, 고인구직 잡 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www.fashow.co.kr 슬래시 샵에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이너 및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입점한 FRJ 여성 청바지가 무려 8,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들이 읽어준 이 주소로 치고 들어오시면 정말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과연 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냥 포털에서 미디어 패션쇼 혹은 샵 패션쇼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집에서 연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 번이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예, 6회 2부 여기까지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